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인천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는 분들은 다동맘님, 그리고 쭈엄마님, 그리고 행복한 부자님, 우리 페니님 부자사관학교 4기 수강생들입니다. 오늘 저희 여기 왜 가는 거죠? 청라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거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청라 오피스텔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크게 말해주세요. 청라 오피스텔 어떻게 계약하게 되셨나요? 네, 선한 부자님, 청라 오피스텔을 마피를 던질까 고민하고 계셨던 거였잖아요. 네. 왜 처음에 왜 샀어요? 사게 된 계기는 이제 페이스북에 광고가 뜬 거예요. 그게 네. 이제 광고가 뜨면서 동영상으로 이제 이제 호재 같은 게 홍보가 한 8분 영상이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찾아본 거예요. 제가 거기를 찾아봤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물어보고 내가 거기를 갔다 와야겠다, 청라를. 근데 그때 당시에 청라가 좀 저한테는 매력 있게 보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페이스북에 그 단순 광고를 보고 구매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야, 그거 보고 사시는 분이 여기 옆에 있네. 대단하시다.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쯤? 2년 전. 그러면, 계약을 예. 할 때 완공하는 시점은 몇 년 걸리는 거였어요? 2년 한 6개월? 2년 6개월 네네. 정도. 곧 입주가 곧 다가오겠네요. 그러면은 저 5월이라고 뜨더라고요. 내년 5월이요? 네네. 아니, 그러면 그때 얼마 넣었는데요? 그때 1억 4,700짜리를 샀으니까 10% 넣잖아요. 그러니까 1,470만 원 정도 넣었는데 이게 부가세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밖에 안 들어가요? 네. 계약할 네, 때는 오피스텔. 기한으로만 있으면 돼요. 다 지금은 뭐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도 10%예요. 오피스텔 계약할 때 10%만 있으면 돼요. 아, 그래 다 던지는구나. 지금 이제 환급금은 10% 받았는데 다시 아니, 환급금을 10% 받은 건 아니고 이제 계약금 10%를 냈고 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낸 금액은 600인가 900밖에 안 돼요. 900, 600인가? 근데 그거 다시 환급금을 돌려주면은 주임사로 바꿀 수 있나요? 그쵸, 그때 맞아요. 주임사를 묶으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때 혜니님하고 얘기할 때 대충 그 얘기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어디다가 따로 문의를 해보진 않았어요. 일반임대 사업자를 지금 내신 거죠? 맞아요. 일반임대 사업자는 개시도 하지 않았고 네. 부가세 환급을 받으신 거죠? 맞아요. 할 때마다 중도금 낼 때마다 맞아요. 맞아요. 전체 부가세 환급 중에 50% 받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두기를 치면 50%를 다 받는데 네. 일단은 그거를 내가 일반임대 사업자를 폐업을 하면은 제가 해봤거든요. 네. 바로 그 환급금만 토해내면 돼요. 아.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주임사를 하면 되겠네. 왜냐면 아직 개시하고 나서도 맞아. 그거 상관없어요. 부가세만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임사를 해야지만 등기 치기 전에 85% 환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면제를 받아요. 근데 이거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을까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왜냐면 않다. 폐업은 자유로워요. 네. 폐업은 이게 그냥 한마디로 사업을 했다가 내가 폐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네. 등기 치는 거랑 뭐 일반 사업자 내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단지 부가세를 아. 그래서 일부러 요즘 안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아. 왜냐면 그거 아꼈다가 취득세로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몇 배가 안 되니까 그거를 일단 충동 구매를 하신 건데 아니 신중하게 하신 거죠. 그땐 충동 구매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쵸. 그때 아니 근데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충동 구매인 거지. 그럴 수도 있죠. 맞죠. 근데 그때 이제 다들 청라가 핫하다고 그러고 제 기억이 나요. 2년 전에 그러면은 청라가 어마어마했었죠. 그 예전에 무슨 초록별인가 무슨 별님 있잖아요. 모르세요? 제가 카카오톡방에서 기생하는 사람이라서 초록별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강 또 매수자예요. 네. 그분이 청라 오피스텔 굉장히 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밀었다는 게 이제 추천했다는 많이 거. 이렇게 많이 홍보했죠. 제가 그 당시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할 때도 청라 오피스텔 일단은 저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다 청약을 다 넣었었어요. 대면을 피 받고 팔자. 맞아요, 그냥 맞아요. 피 거래가 1000 이상씩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으니까. 맞아요. 청라 맞아요. 오피스텔이. 처음엔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파크도 그렇게 됐던 거지. 사람들이 고덕에 있는 아이파크도
막 그렇게 1,000만 원씩 주고 샀다가 피가 1,000만 원, 2,000만 원 붙었다가 사그라들면서 막 오피스텔 규제에 들어가고 뭐 마피가 나오죠. 예, 주택 수요 잡힌다고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거 재미없다 싶어가지고 다 던지는 거지. 근데 지금 지금은 또 반전이 돼서 그렇죠. 아무튼 그래 샀어요. 사가지고 지금 지난번 페니님 이야기 듣고 그리고 나서도 마피를 좀 던질까지 고민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제가 원래 상가가 있었잖아요. 네, 좀 상가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상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가가 해결되기 전에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재정 상태를 고민해 봤을 때 이게 뭐 막 진짜 심각하다, 우리가 재정 상태로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괜히 불안해지는 게 싫어서 던지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딱 던진다라기보다는 지금 그때 다둥이님하고 그때 우리가 세종에 임장 갔을 때 오면서 이렇게 얘기 나눴던 게 있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뒤에 우리가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좀 상의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안 던져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라가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 지금 보러 가는 거고, 제가 이제 그쪽 부동산에 물어봤을 때 지금 공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라 오피스텔 말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맞은편에. 푸르지오 거 말고도 이제 그쪽에, 왜냐면 그게 개발 호재가 계속 늦어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니까 공실이 많으니까 내 것도 공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상태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네. 개발 상태를. 오늘 그 오피스텔 관련해서 부동산 사장님 뭐 아니면 그때 분양 받았던 사람한테 예약은 해놓으셨어요? 리빙 그냥 하려고? 받았던 사람한테는 예약 안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사실 끝났어요? 연락 안 해요? 계약하고 나면은 사실 분양자들은 거의 되게 좋았겠다 그 사람. 되게 좋았을 거예요. 아니, 진짜 한 분도 가만히- 지시도 못 가만히 받았어요. 있는데 맞아요. 자기가 알아서 와가지고 나 맞아, 이거 사고 맞아. 싶어요 해가지고 자기는 근데 진짜 그 당시 분위기가, 제가 잠시 네이버 지도를 봤어요. 거기가 공항철도역이 27년도에 개통이 계획돼 있고, 맞아. 그 다음에 7호선 라인이죠. 그게 또 맞아요.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그게 깜빡이 9호선인가도 들어와요.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3개가 들어오고.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27년이면은 앞으로 3, 4년이 지나야 되고, 맞아. 그때 딱 개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되게 좋아질 곳은 맞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입주가 아이파크, 푸르지오, 그 다음에 총 4개의 회사가 거기 앞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그 입주장이 다 비슷해요. 지금부터 맞아, 내년까지 한꺼번에 입주를 하니까 한 4,000세대 가까이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만한 직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직장이 가보시면 알겠는데 지도상으로는 거기가 다 산업단지예요. 아. 청라, 근데 이제 실제로 가봐야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딱 오피스텔 모집 모여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항철도역이 생기면 공항에서 거기까지 오는 사람이 철도를 타고 한 5코스, 3코스인가만 오면은 거기서 이제 집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 당시에 저도 그래 관심 있게 보기를 봤는데, 막상 입주장을 맡고보니 코로나 터졌죠. 그 다음에 공항이 지금 사람들이 일하는 인력들이 다 많이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를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 3군데는 내년에 입주를 하고 한 군데는 5월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매물이 몇백 개씩 나와 있어요. 근데 올 다 계약금 포기. 계약금 포기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전세는 근데 거기가 생각보다 또 분양가가 쌌어요. 지금 네.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거든요. 네. 지금 입주한 애가 1억 3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전세가는 아마 1억 이하지 않을까. 근데 직접 가봐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 월세가 굉장히 싸게 500에 30, 그래요? 500에 40 현재. 왜냐? 월세 매물이 100개가 넘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근데 거기가 이제 철도가 뚫리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오피스텔 군락지 중에
줍줍으로 마이너스 2천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마이너스 2천짜리도 있으면 또 아하.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분양이 다 2억 이상의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3년 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가가 다 1억 5천 미만. 그러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데? 하이엔드까지는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하이엔드가 뭐예요? 고퀄리티. 고퀄리티. 그러니까 1000세대 넘어간다면서 네, 오피스텔이. 지금 그러면은 프로지오 지금 분양 받으신 게 1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지 수가 아파트 단지처럼 네.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오피스텔은 조식도 줘요. 그러니까요. 이게 세척도 다 1000세대가 수거해주고. 넘어가면 네, 서비스가 되게 많아서 거기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네. 산업단지에 일하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오피스텔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가 원래 그 하나 금융단지가 원래 여의도에 있는데 그게 반절 정도 넘어온다고 됐는데 그게 이제 좀 많이 거의 멈췄고 그리고 원래 거기가 롯데타워보다 더 큰 타워가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뭘 예정을 한 거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관광을 그렇죠. 하러. 그러니까 이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청라에서 그런 걸 쇼핑하고 즐기고 이거를 원래는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그거는 공사를 진행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 완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5년인가 27년인가 가서 물어보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들어오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 3, 4년 정도는 버티셔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거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속이 쓰리고 있고 지금. 근데 우리처럼 좀 줍줍을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기회이지 않을까. 그 제가 예전에 그 피눈물 주스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누군가의 피눈물인데 그러니까요. 나는 그걸 주스 삼아 마신다. 네. 그래서 이건 피눈물 주스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네. 우리 행복한 부자님이 사셨다고 하시니 네. 제가 거기를 보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사셨다고 하시니 거기를 보니 이제 이렇게 매물이 사신 분한테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아픈 일이지만 근데 저 느꼈는데 행복한 부자님이 과감하시다. 그리고 촉이 있으시네. 아니 근데 거기가 저는 이제 가봤을 때 뭐가 나름대로 괜찮았냐면 청라가 이제 도시가 있잖아요. 신도시가. 거기랑 떨어져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네. 주거 밀집지랑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앞에 그 오피스텔 이렇게 프로지오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저는 1차를 잡은 거거든요. 네. 2차는 한 반년 정도 늦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분양가가 한 4천만 원 정도 더 비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거 밀집하고 떨어지고 바로 지하철역 걸어서 5분 거리니까 네. 이제 그때 당시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거기에 이제 다른 오피스텔도 되게 많이 짓고 있다는 게 걱정이 되는 아 거예요. 그건 걱정할 게 아니고 청라에 지금 혹시 아파트 시세는 얼마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청라 아파트 시세가 고도가고 거의 비슷해요. 그때도 비슷했고 지금도 비슷할걸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높던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 괜찮은데. 일단은 분양가 절대가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1억 5천 지난번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있는 데가 있어요? 현재 지어진 데가? 오피스텔이 지어진 데가 그 바로 앞에 거기 지금 맞아, 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호수가 있어요. 거기가 얼마라고요? 월세가? 이 월세가 지금 청라 써넬 에코스타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월세 시세가 매물이 지금 월세가 144개가 나와 있거든요. 네. 126세대인데 네. 월세가 400에 45. 45. 네, 4 500에 45. 40 잡고 네. 250배 곱해보세요. 40에 250. 40에 250. 우리가 1억 이하로 사야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게 제 생각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옆에 아이파크까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네. 가격이 더 떨어질 것도 같아요. 네. 근데 버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싸게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네. 어차피 행복한 부자님은 이미 10% 계약금을 냈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이 거기가 한 7, 80%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들어가는 돈은 다시 또 1,400만 원만 내시면 네. 잔금이 될 거예요. 보증금을 뭐 500만 원 안 받는다 쳐도 네. 그러면은 그냥 아 원래 또 행복한 부자님 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돈을 묻어두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샀을 때 네. 똑같이 월세 받아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네. 결국 오피스텔도 입지 싸움이고 부동산 싸움인 거니까 월세 받는다는
불여일견이죠. 네. 어찌됐건 지금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편하네요. 편안해졌어요? 왜냐면 네. 일단 다둥이맘님하고 오면서 토요일날 아니 세종 갔다 오면서 네. 얘기를 해보니까 네. 아까 얘기해주신 얘기를 우리 그때 했었거든요. 네. 일단 상가는 급한 불을 껐으니까 그렇지. 사실 제가 돈이 막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되게 없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지금 제가 돈이 없는 이유는 주식에 물려 있어서 없는 거지. 아, 주식 나는 주식하는 사람들 그 말 너무 힘들더라. 아니 근데 지금 주식을 팔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조만간 이제 만약에 일단 거기서 돈이 나온다고 하면 뭐 손실 없이 뺀다거나 아니면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뭐 제로 베이스에서 제가 뺀다 그러면 왜냐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손해를 몇 천 봐도 사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라서 제로 오케이, 베이스에서 오케이. 뺀다고 하면 네. 사실 청라 오피스텔을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그냥 기다려도 돼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짧아지셨어. 그죠? 전에는 이 얘기 하실 때 한 3분 얘기했거든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떻다. 내 재정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간단하게. 다 청라 고켈님 덕분입니다. 오피스텔 계약하러 가실 때 주변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방문해보시고 계약하셨나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요번에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자들은 되게 반사자라는 생각이 든 게 그때 우리가 오피스텔 분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홍보 영상으로 제가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럼 바로 분양자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절대 그 근처 부동산을 들렸다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때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를 때여서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부동산에서 이게 굉장히 안 좋다 시장이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욕세권을 피하라.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부동산에서 사서 자기네 되팔려고 하는 거니까 가면은 이제 호구가 된다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네. 절대 가지 마라 이러니까 네. 그 말을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 가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마피 500에 내려고 그쪽 부동산에 전화를 했거든요. 네. 또 완전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요? 아니죠. 분양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식의 부동산을 못 와보게끔 하는 거를 여기 부동산 분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끼고 제가 만약에 그 분양권을 샀으면 호재도 정확한 시기를 조금 더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분양자들은 막 뭐 예를 들어 2027년에 될 것도 막 금방 될 것처럼 2025년이면 다 완공이 되고 막 진짜 네. 황금빛 미래로 막 다 그려주고 막 하니까 네. 그때는 진짜 막 황금빛 미래를 그렸죠 저는. 그랬군요. 저는 이제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양하는 사람들이 사자다. 뭐 맞는 말,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나도 내 자신도 사자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잘 뭔가-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그치. 그냥 믿어. 너무 무지했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벌고 싶었던 마음이 뭐 어떻게 보면 사자의 마음이지. 뭐 땀 흘려 뭐 일하지도 않고 뭐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땀 흘려 일을 하지 않아도 땀 흘려 분석을 해야죠. 그죠? 스스로. 맞아요. 네. 땀 흘려 분석을 해야 돼요. 네, 땀 흘려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임장을 다니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 말만 취하려고 했던 거지. 그건 어떻게 보면 나도 사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말을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남 탓을 하면 안 되더라고. 맞아요. 맞고 네. 그리고 그 사자는 그 당시에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그 사람도 자기 앞으로 막 뭐지 장모님까지 끌어가지고 와이프 명의 뭐 해가지고 몇 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자의 마음도 있었겠죠. 밑바닥에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때 부동산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름이었다. 이제 막 완전 초보였던 거지. 공부 자체가 완전히 초보였던 거고 나의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의 그 확신이 너무 차가지고 확신이 많이 찼었죠. 약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겠다. 현장근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무엇보다 그리고 중요하다. 세미나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죠. 막 신도시 상가 같은 거를 막 분양할 때 사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완전 반대고. 아, 오피스텔도 누가 알려주셨어요? 달팽이 소장님 알려주셨잖아요. 아, 건축 세미나 때. 분양할 때 사지 말고 5년 뒤에 사라고 신도시 생기고 나서. 네. 그러니까 그게 패턴인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또 안 맞을 때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난 또 그것도 맹신은. 현장근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장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으면서 타이밍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를 배우려고 우리가 세미나도 듣고 그렇죠. 이 들어갈 타임과 이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를 맞아요, 하려고 맞아요. 다들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뭔가 의견을 나눌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네. 저 혼자 판단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실수도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일생에 그 부동산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러면은 돈 주고 수업 들으러 간 거예요. 거기서 팬이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같은 취향과 같은 취미와 아니 취미가 아니고 그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테이크도 있고 기보도 있겠지만은 기보를 잘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치월장 했었던 거고. 여기 시화네요. 네? 여기 시화 공단 아니에요 여기? 이게 시화대교. 이게 뭐예요? 강이에요? 바다예요? 여기 바다일걸요? 방금 이제 송산 그린시티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지나온 거고, 아까 송산 뭐 포도 휴게소라 돼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그 어디더라? 신세계였던가요? 신세계에서 무슨 그 공룡 관련된 뭐 박물관, 주라기 파크 같은 거를 만든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하는 그런 산단이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여기도 이제 신도시가 방금 만들어질 자리에 우리가 지나온 거죠.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땅이. 제가 이제 과일장사 아침에 관련된 혹시 글을 읽어보셨어요? 아침에 카톡방 혹시 글을 읽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과일장사 이야기. 아예 학교인데. 카톡방 격타기가 늦으시군요. 행동이 이렇게 빠르시면서. 카톡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네. 저희는 아침에 애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 보내요. 엄마들은 밥 먹여가지고 애 학교 보내면. 아니 저는 아침에 주로 이제 뉴스 막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묵상의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어떤 글을 읽다가 제가 과일 장사 출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제가 아침마다 새벽 6시, 5시에 이제 경매 시장을 가서 과일을 항상 떼어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거나 그러니까 과일 장사나 부동산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좋은 거 골라야지. 좋은 거 싸고. 그쵸. 좋고 싼 걸 골라야 되는데, 이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제 어떤 분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가족들이 계속 말린대, 갭 투자를. 왜냐, 그 가족들은 껄무새의 마음이 있거든요. 응? 껄무새. 그때 살 걸, 아. 옛날에 살 걸. 그러니까 늦었다. 지금 평택 사람들이 고독에 입성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독 땅값이 얼마나 쌌는지를 알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천연 불당정도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진입을 못하지. 왜? 그 시세는 절대 안 떨어질 거거든요. 땅값이 이미 올랐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오른 땅값이지만 그 오른 땅값을 언젠가는 저점이 됐을 때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사러 가시는데도 1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1억 3천이었나? 응? 1억 1억 5천? 4,700. 1억 3,700 분양을 했는데 1억 4,700. 1억 4,700이었어요? 네. 1억 5천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헐, 1억 5천 잡고. 근데 지금 1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더 지옥이 있는지, 그러니까 더 지하방이 있는 건지, 아니 지금 사는 게 적정 시점인 건지, 그래 모르는 거잖아. 그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과일 장사할 때 과일 장사만 얘기를 하면, 제가 과일 장사는 한 40% 정도 마진을 얹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내가 사잖아요.
한 다라이에. 그럼 그건 14,500원에 팔아요. 왜? 10,000원에 산 거에 500원은 수수료를 줘야 돼. 그 경매에 참가한 도매상한테. 그게 복비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럼 1,500원에 사와서 내가 4,000원 40%를 이제 부린다 그랬잖아요. 14,500원에 내가 파는 거야. 꽤 많이 남잖아요. 근데 앞으로 벌고 뒤로 번다는 말이 있는 게, 한 다라이를 못 팔면 3-4개는 팔아야지만 그 원가를 보존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란 거야, 과일 장사가. 근데 제가 어느 날에는 맨날 10,000원에 떼던 그 딸기가 어떤 날은 15,000원 할 때도 있고 그냥 5,000원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5,000원에 떼왔어. 그럼 얼마에 팔까요? 소비자 가격으로 얼마에 팔 것 같으세요? 원래는 싸게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5,000원에, 그러니까 평소에 소비자가가 14,000원이냐. 근데 평소에는 10,000원에 나와, 이 딸기가. 근데 어느 날은 5,000원에 나왔어. 그래도 맞춰서 평가가 맞추는 거 아니에요? 팔아야지. 그죠? 네, 왜냐면 낮추면 안 되지. 맞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벌고 뒤로 버는. 근데 어떨 때는 15,000원에 나와. 그럼 내가 얼마에 팔까요? 그것도 이제 똑같이 오른 가격에 팔아야지. 팔지. 오른 가격에 아, 팔지. 오른 가격에. 그때는, 네, 그때는 15,000원이나 16,000원에 파는 거야. 약간 무겜 느낌으로 파는 거죠. 그러면서 내 어떤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지. 내 소득 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싸게 샀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이제 싸게 안 팔아요. 싸게 샀으면은 소비자가에 맞춰가지고 내가 그 마진을 더 먹는 거야. 그런 이제 그 원리가 우리 주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그 과일 장사할 때는 그게 5,000원 나올 때는 언제냐면요, 전날에 비가 왔을 때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슈퍼 사장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사는 거야. 당도가 떨어져서. 딱 지금이야. 근데 우리가 비가 왔다는 거는, 여기는 뭐냐, 규제.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떨 때가 있냐면, 너무 비가 잘 오고 햇빛이 좋아가지고 너무 많은 양들이 도매시장에 나왔어. 내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면 경매 때 싸게 나와.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을 내가 한 달이고 1년이고 쭉 지켜봐온 사람들은, 아, 지금 이게 싸다 하는 거 알잖아요. 똑같은 원리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할 때 다른 사람들 하나씩 타잖아요. 저 3개씩 4개씩 산 이유가 그때 그 본능이 남아있나 봐. 사는 것만 잘 사도 돈을 벌더라고요. 맞아요. 관련 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되게 재밌는데, 제가 귤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귤이 한 박스에 내가 도매를 떼올 때 20,000원에 떼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한 박스로 사가는 사람들한테는 25,000원 내줘. 근데 이걸 소분해서 팔면은 한 박스가 4봉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한 봉지에 10,000원씩 팔잖아. 그럼 한 박스를 40,000원에 파는 거야. 쉐어하우스인 거잖아. 그렇죠. 네. 그 소분을 하는 거는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 개념인 거고, 그냥 하나로 통으로 주는 거는 전세인 거고. 아니, 과일 장사의 그 원리가 이 부동산에 지금 접목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게, 제가 과일 장사를 할 때 그 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또는 생선 장사를 하는 사람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요? 걔네들은 안 팔리면 얼리면 되거든. 과일을 썼으니까. 과일은 내가 그걸 못 팔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이제 머리를 많이 썼냐면, 생과일 주스 만들어 팔기도 했고, 또는 우유를 사는 사람들한테 딸기를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딸기를 선물 줬냐면, 유산균 가루를 넣고 하루를 넣으면 이제 그게 그 요플레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비싼 겁니다. 비싼 균입니다. 여기에 딸기랑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고 몸에 좋아요. 중독을 시키는 거야. 그럼 제가 그 한번 서비스 주고 나면 그 사람 항상 그 딸기랑 그 우유를 사러 와요.
그러니까 진짜 그 딸기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과일 장사를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겨. 내 단골도 생기고 뭐 이렇게 그 저는 이제 포스 기계에서 어제 딸기 팔린 거랑 작년에 오늘 딸기 팔린 거를 평균을 내서 사러 갔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자신 있어도 이 데이터에서 더 많이 사지는 말자.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 생겼어.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제가 그때 뭐랄까 되게 부러워했던 고기 장사와 생선 장수보다 더 쉬워요. 부동산은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 원리만 깨닫고 부동산 시장 다시 바라보잖아요. 이런 신천지가 없어요. 어제 그 고시원 강의 들을 때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넘어올까 겁난다고. 맞아. 나는 솔직히 또 그 커뮤니티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고시원 사장님들이 서정리 올까 겁나 죽겠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같이 들어도 이렇게 실행을 팍 하는 사람은 네. 극히 드물어요. 네. 같이 수업을 들어도 집을 사는 사람이 몇 명 없고. 저도 여자 고킬 처음 봤어요. 다둥맘님 처음 봤어요. 존경스럽더라니까. 추진력 정말 네, 좋으세요. 이런 느낌인가? 이거 진짜 남들이 나한테 두렵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있으면 두렵대. 두렵던 게 너무 불나방 같으니까. 저 되게 소심합니다. 아니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대단하세요. 저 앞에 뭐예요 여기는? 시흥 아까 월곶이래요. 월곶. 시흥 지나서 월곶인데 와 여기 뭐 되게 좋네요. 말로만 듣던 그 월곶. 선유도 있고 소래교. 여기. 근데 인천 초입에 들어왔다 봐야 되네요. 그쵸. 인천도 되게 좋아졌네. 인천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파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네. 인천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7월? 난 고덕하고 약간 비슷하네 진짜. 내가 수익률이 근데 인천 좋다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 인천하고 고덕을 비교했을 때 고덕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고덕은 옛날 천안 삼거리라 그랬잖아요. 교통의 요지라고 하면서 천안 삼거리라 했단 말이에요. 고덕은 마치 천안이야. 여기도 보니까 큰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공사가 많이 되나 봐요. 독특하게 생겼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큰 차에 엄청 익숙하잖아요. 하도 고덕, 평택 그쪽으로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오늘 그럼 일정이 그 일단 준공하는 그 도로 거리 이거 스트리트를 한번 보고. 네. 지금 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지금 프루지오? 네. 지금 치면 나오죠. 호객 네. 치면. 프로젝트 네. 보시니까 한 7억 정도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가 소래포구구나. 이게 좀 푸르지언가요? 아이원 푸르지오. 그냥 푸르지오. 푸르지오가 지금 가격이 4억 2천에서 에? 7억 사이. 4억 2천에서 7억 4억 2천이면 뭐 24평 기준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7억은 한 40 몇 평짜리인가 보네. 24평 기준으로는 지금 24평 4억 2천부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큰 걸로는 저기가 2005년 푸르지오가 총 27평이 제일 큰 거네. 푸르지오가 그렇게 작은 평수로만 짓는 아파트가 있어요. 인천이 근데 저는 또 일단은
먼 느낌이에요 항상. 근데 인천에 막상 살아서 인천에 서울 왔다 갔다 해보시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인천 물론 외곽 지역이 하도 커가지고 저쪽 네. 항구 쪽에 서울 가려면 모르겠지만 네. 인천에 그 김포공항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지내보시면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쉬워요. 거기가. 네. 근데 진짜 거기 살 때는 몰라요. 그럼 인천에 일단은 일자리가 많다. 인천에 무슨 일자리가 많아요? 인천 항구니까 항구 관련된 일자리도 많을 테고 그 항만 근처에는 이제 뭐 수출입을 뭐 전담으로 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많을 테고. 그리고 실제로 인천 근방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공단도 많고. 그 이제 공단이 약간 저는 고덕신도시만 봐가지고 이제 다 공단이 저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진짜 공단을 가보니까 옛날 공장이더라고요. 그 서평택 같은 느낌이지. 네. 서평택이 뭐 몇 배 그런- 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임장을 갔을 때 인천의 지인분께서 여기를 왜 임장을 오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바로 가까웠었거든요. 검단신도시역 근처였어요. 공단 근처. 네. 근데 여기를 왜 지금 살려고 하냐. 여기가 뭐 외국인들도 많고 뭐 집값도 별로 안 비싸고. 근데 별로 안 비싸니까 사러 왔다. 사진 않았지만 임장 갔을 때. 그때 샀어야 돼. 그렇죠. 아 근데 다둥마님은 진짜 뭐랄까 그 페이스 조절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충동 살 거예요. 구매가 지금 맨날 돈 없어서 못 샀다 말을 하는데 사야 될 건 다 사시더라고. 아니요 진짜 왜냐면 저는 항상 미래를 봐요. 내 시드가 1억 있을 때 2억 있을 때 5억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돈이 없어도 다녀보자. 그래서 내가 언젠가 시드가 생기면 이 지역에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계기도 유료 강의가 되게 컸어요. 유료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네. 거기서 마인드 컨트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거기서도 5억이 됐을 때 뭘 하고 싶은지 거기다 붙여놔라. 근데 저는 5억이 되면 건물을 사고 싶거든요. 근데 5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1,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뭘 사야 될지부터 차곡차곡 지금부터 컨트롤을 해봐라.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약간 저랑 같이 수업 들어오셨던 분들도 그랬거든요. 약간 내가 언제 5억 모아, 언제 3억 모아, 이게 다 허황되다 라고 하셨었어요. 네. 근데 준비가 돼 있어야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뭘 물어봐도 누가 뭘 권유해줘도 못 사는 게 평상시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맞아요. 돈이 있어도. 제가 평택에서 제2의 팬이를 만나지 않았나 다둥맘님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팬니님을 따라가려면 아직 먼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팬이님은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어떤 전략을 짜주고 뭐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신 분이고, 다둥맘님은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신데 평택 이런 쪽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평택에 대한 어떤 질이라든지 뭐 임장에 특히 또 강한 사람. 그 계기가 네. 이게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저 혼자 공부를 하잖아요. 네. 이 평택을 벗어나면 큰일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평택만 공부하신 거예요? 평택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감히 내가 못하고 또 내가 차가 없으니까 내 발길이 닿는 곳은 다니자. 또 누가 그러잖아요. 항상 부동산 공부하면 내 집 근처부터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택에만 이렇게 다녀야지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평택만 둘러봐도 네. 너무 바빴어요. 네, 평택이 너무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택만 구석구석 받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택 부동산 스터디에 가장 최적화된 분인 거예요. 네, 제일 맞는 롤 모델인 거야. 평택을 듣고 평택을 공부하고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지역을 가시는 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루 만에 다른 데를 갔다 오지?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가서 통상 부동산 호장님하고 2시간씩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어떤 데는 부동산만 찍고 와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이 임장 다니면 그냥 그 동네를 한 바퀴 차로 쑥 돌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기는 좋았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임장 스타일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한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에 있는 동호수의 입구하고 어디를 선호하는지까지 그 소장님하고 좀 깊이 대화를 나누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임장 다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제 와. 스타일대로 가면. 그래서 다른 지역을 여행 보면- 가이드처럼 네, 약간 임장 가이드가 네. 딱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임장 가이드라는 직업도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글쎄요. 근데 단점이 있어. 네. 그래서 제가 평택을 못 벗어난 거예요. 네,
다른 데를 가면 지인이 없으면 안 가요. 근데 저도 처음에 평택 공부만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평택 공부를 하고 나니까 다른 지역이랑 비교가 하면서 또 알아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엔 서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서울 공부하고 나니까 또 서울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들 보이더라고. 한 지역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겐 이렇게 차를 타고 네. 이렇게 먼 지역을 하루 만에 갔다 온다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항상. 왜냐면 이렇게 가잖아요. 한 이틀을 자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거기를 1박 2일을 가서 살펴보고 와야 된다라는 옛날에 저희 입장 기준이었고. 옆집 아주머니가 보셨을 때 좀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주 어머니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네. 주 엄마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다둥맘님 옆에서 보셨잖아요. 지금 이 말이 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언니 이게 평소에 공부하는 거 같이 보고 저도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하긴 하죠. 근데 언니가 정말로 실행력이 좋아요. 추진력이 네. 좋아요. 그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언니는 되게 딱 생각을 하고 행동력에 있어서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궁극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둥맘님은 그 행동력이 어디서 그 어떤 계기로 또는 어떤 게 동력이 돼서 움직이시는 것 같으세요? 돈이죠. 돈을 갈망하는 것도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돈 없어도 되는데 진짜로 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들이지. 계기를 물어보는 네. 그러니까 그 돈의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일단은 계기. 저도 이렇게 가정이 넉넉지가 않아요. 네. 넉넉지가 않아서 부모님도 그렇고 아픈 형제도 있고. 장녀세요 혹시? 장녀는 아니지만 아 다행이다. 이제 장녀들은 장녀 콤플렉스가 있더라고. 형제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세요 또. 그러니까 네. 아프니까 저희 신랑이 외벌이로 돈을 벌어서 네.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같이. 아이고 힘드시겠다. 근데 또 저희가 또 자녀도 많잖아요. 다둥맘이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자녀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되게 소유욕 없이 무하게 살았어요. 그동안은 아끼는 걸로만. 맞아. 월급의 절반을 항상 저축을 하고 대단하다. 오케이. 그 절반을 가지고 또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형제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악착같이 이제 한 15년을 모았겠죠.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집을 사려고 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택도 없는 그 상황을 한번 현타를 2년 전에 현타를 2년 전에 맞았구나. 그래서 이제 저의 기준은 신랑이 벌고 제가 어느 정도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 달에 딱 200만 원만 벌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생 시골에만 살다가 평택이라는 도시로 와보니 내가 200을 벌어도 애들 학원비를 내고 뭘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랑 첫 부동산을 이제 사게 되면서 이제 상의를 했죠. 우리가 모아놓은 돈은 이만큼 있는데 이걸로 살 수 있는 거는 흔히 말한 지금 생각하면 갭 투자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거를 전세 끼고 사서 한 2, 3년 후에 들어가자 라고 해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근데 이왕 사는 거 신중하게 사자.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단순하게 내 집 마련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유료 강의 들으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은 그냥 끝이잖아요. 네. 내 집 한 채 죽을 때까지 하나 그냥 깔고 앉아있으면 끝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지금처럼 개미처럼 열심히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축은 자신 있어요. 근데 워낙 아끼는 걸 잘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애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다음에 커서 나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마인드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으로만 해서 우리가 저축만 지금부터 아무리 저축 많이 해도 한 달에 200 이상 저축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모으면 1년이면 2천인데 그거를 또 목돈이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 잔고가 생각만큼 팍팍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은 보니까 2억, 4억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처음으로 그럼 유료 강의를 들은 게 어떤 강의세요? 처음으로 들었던 유료 강의가 이제 부동남 읽어주는 문자. 네. 그분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네. 그분 이제 저기 청약의 기술을 쓰신 그 청약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최근에 책 새로 나온 신간 청약의 기술. 2년 전에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 청약의 기술인데 그분 아닌가? 그분 있어요. 청약 잘하시게 이렇게 네. 해주시는데 그분 유료 강의를 들었어요. 어디서요? 서울에서? 아니 이제 그때 당시엔 다 온라인
한 채 사기 위해서 한 50권을 읽었어요. 첫 집 사기는. 그래서 저렇게 말이 술술 나오시는구나. 저 팬이님이랑 있을 때 보면은 팬이님도 정말 말씀이 아니 쉬지 않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꺼낼 게 많은 거야. 많은 게 많아. 이제 좀 조용히. 그러니까 첫 집 사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집 사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네.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을 때마다 책을 계속 듣게 되는. 그리고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올해부터 열렸잖아요. 네. 오프라인 강의는 지금 2번째거든요. 저번에 한 번 듣고 이번에 2번 듣고. 아 무슨 뭐 용주주님 거 들었고. 건물주 이제 건물 사는 강의. 통은 커가지고 건물을 사고 싶어가지고 아. 이제 그렇게 듣다 보니 네. 주변에 이렇게 다들 그런 마음이잖아요. 부자가 되면 나쁜 사람이다 약간 그런 마음이 은근하게 있었어요. 옛날에도 부자들은 인색하다. 네. 근데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되게 다 아, 착했어요. 착하고 기버들이라 이거잖아. 정말 다 기버들이었어요. 네. 진짜 다 아낌없이 퍼주고 내가 이거를 하나를 뭐 하는데 상의를 하면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같이 막 네. 고민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임장 서론은 여기서 끊고요. 2부 들어가겠습니다.